자, 두 번째 사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무조건 조회수 보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 지방 사람인데 실제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전 영끌적 얘기만 들었지 제 유튜브 채널 보시는 분 중에 영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영끌족, 하우스푸어, 거의 교과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자, 일단 제목이 처음부터 무리해서 큰 집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요. 자,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그 시청자분이 얘기한 사연 이야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채팅으로 적으셨는데, 자, 읽어드릴게요. 자, 일단 이재원님 감사합니다. 자, 신혼지 신축 전세로 들어간 것을 후회합니다. 현금 1억에 대출 5억으로 들어갔으나 현재 전세 시세 11억이고 전세 대출도 막혔습니다. 이미 눈이 인프라에 높아져 버렸는데 전세 계약 만기되면 걱정입니다. 라고 해서 좀 어이가 없었어요. 전세가 11억이 꽤 비싼 거 아니야? 나 그 생각이 들었거든. 전세 11억이 그냥 매매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하고 했는데 뭔가 느낌 이상한 거예요. 서울에서 전세가 11억이라 하더라도 꽤 비싸잖아, 맞죠? 서울에도. 물론 서울에도 많이 올랐지만 서울에서 이렇게 전세 11억 할 때가 있나? 그것도 둘 다 신혼인데. 현금이라면 둘 다 그렇게 가진 게 많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시작했다는 말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대출을 저렇게 많이 받았겠죠. 있는 대로. 자, 그런데 그래서 저분한테 여쭤본 결과 저분 사시는 곳이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35평대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뭐 서울에 사시는 분들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핫한 곳이고 비싼 곳입니다. 비싼 곳이에요. 제가 부동산 유튜버도 아닌데 저도 이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서울의 부동산의 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좀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봤을 때 좀 너무 오버페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솔직히 내가 봐도 그 정도인데 서울에서 거주한다거나 수도권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이 얘기도 약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 글을 적으신 분이 과연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제정신 맞고 이분도 이렇게 될 거라 생각 못했겠죠. 생각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5억 나도 와 이렇게 1년 안에 5억씩이나 올라갈 수가 있나. 이게 참 요즘 부동산이 말이 안 되네. 얘기 들어보면 서울 쪽이 진짜 미쳤네 진짜. 아, 자 옥성이 어딘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제가 맵 이제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도로 보여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로 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오랜만에 지도를 꺼내네요. 웬만하면 지도를 안 꺼내는데 자 여기가 옥수동입니다. 보이시죠? 옥수동. 자 이분이 사신 데가 여기에요. 여러분 잘 보이시죠 지도? 자 옥수동. 여기가 진짜 핫한 곳이에요. 서울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핫한 곳이야. 거의 여기가 중강남으로 불리는 곳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를 뒷구정이라 불렀다고 했죠. 뒷구정. 왜 뒷구정이냐면 여기 다리 있죠. 이 다리가 동호대교. 여 보시면 이쪽 바로 건너면 압구정이에요. 강남 압구정. 압구정이 보이시죠? 다리 하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압구정 뒤에 있다고 여기 뒷구정이라 불러요. 근데 여기가 동네가 핫한 게 강남하고 굉장히 가깝고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여기 부자들이 엄청 많다는 한남도의 아파트도 보이시죠? 서울에 그 돈 많은 사람들, 연예인들 많이 사는 곳. 용산구 한남도 바로 옆입니다. 고급 빌라 쪽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마영성 중에 가장 핫한 곳. 가장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분이 여기를 이제 전세로 들어가신 거예요. 신혼부부로. 참,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요. 여기 아파트 때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 알겠지만, 한번 볼까? 아파트 얼마나 하는지. 자, 여기 볼까요? 자, 보세요. 말이 안 되죠, 자. 말이 안 되죠. 자, 20억 넘죠? 자. 자, 보시면, 바깥, 내가 한 18억에서 22억 사이라고 했는데, 거의, 얼추 맞네요. 30평형대.
요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잡으면 되겠네. 예. 이 정도 가격합니다. 말이 안 나오죠, 여러분. 야, 커탈감 많이 들죠. 예, 지금 요 옥수는 이렇습니다. 예.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저런 분이 예, 전세 대출을 풀로 땡겨가지고 예, 들어가신 거예요. 매매가가 이렇습니다. 예, 15 밑으로가 없죠. 보이시다시피 예,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분이 현재 상황이 어떠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부부끼리 맞벌이 하고 있고 월수입 600 정도 된대요. 아마 이거 얘기 들으면 잘했다는 얘기보다는 또라이라는 얘기를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솔직히 저도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네요.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연자분이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나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닐 거예요. 왜 이렇게 처음부터 우려해가지고 가장 비싼 동네에 들어갔을까? 왜냐하면 서울이 성동구 저 옥수동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노동왕도 있고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차라리 저 노동왕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현금 1억이라는 건 둘이 모아가지고 이제 모아놨던 결혼이나 뭐 혼수를 제외한 나머지 돈이 자산이 1억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봤을 때는 저 동네 살면 둘 다 대기업이라도 힘들어요. 둘 다 대기업 다녀도 힘들 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둘 다 삼성 다녀도 힘들걸요? 여러분 괜히 저기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게 아닙니다. 연예인들 벌이가 우리랑 상대가 안 되잖아요. 상대가 안 되잖아. 연예인들 뭐 광고 두세 개 찍으면 일반 사람들이 한 2, 30년 벌 걸 다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처음부터 얘기를 좀 들어오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분은 좀 그러니까 너무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보다 훨씬 높은 걸 삼킨 거예요. 직주 근접 영향도 있고 직구경하다 보니 계약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자 처음부터 우리 큰 집으로 가면 안 되냐면 일단 첫 번째는 그런 거죠. 자 영끌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영끌족이 되는 거죠. 영끌족이 돼도 정상적인 영끌족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밑도 끝도 안 영끌족이 되는 거죠. 뭐 매매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전세 아닙니까? 전세. 전세면 뭡니까? 언니가 내 이 집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동네가 나쁜 건 아니죠. 굉장히 좋은 동네입니다. 좋은 동네고 돈 많은 사람이 있을 만한 동네야. 근데 이분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돈이 많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월세 600이면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평범한 거야 저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600일 돈을 벌어도 대출금으로 상당히 돈이 많아 할 거예요. 얼마 정도 돈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5억 대출 받았으면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대출금으로. 저는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되는데 계산 가능하신 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얼마야? 관리비에다가 세금에다가 한 200은 넘을 것 같은데요. 100 가까이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대출금이 100 가까이 나오고 관리비 나가겠고요. 관리비, 뭐 기름값 그밖에 안 나간다고요? 그래도 좀 심한데?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돈 얼마 모으는 거예요? 이자만 에이 이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금. 제가 말하는 건 이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금까지. 이자만 100이면 원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만 갚아 나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이면 그래도 좀 너무 많이 나간다. 그러면 100만 원 나가고 저거 뭐 이것저것 다 쓰면 순수하게 통장에 남는 게 얼마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그냥 남정리 시키는 거 아니야, 솔직히 여러분. 이자만 갖고 전세자금 대출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남정리 시키는 거 아니까 남정리.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정부에서 보면 일부러 매매를 못하게 하려고 지금 굉장히 제한을 많이 걸고 있다고 들었어요. 일반 서민들이 집을 아예 못 사게 하도록.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잠깐 살 수는 있대 가지지 말라는 거죠. 지금 약간 그런 식이잖아. 뚜껑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장난 아니잖아. 이게 정치적인 얘기로 빠질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전세자금 대출은 엄청 많은데 집을 살려고 들어가면 너무 힘들잖아. 아예 막아놨잖아, 이게. 아예 애초에 그 돈이 없으면 아예 그냥 너는 그냥 살 수는 있지만 가지지 마라. 지금 약간 수도권 돌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잠깐 머물 수도 있지만 가지면 안 돼. 이게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난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게 뭐가 좋아, 이게. 결국엔 내가 살다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세라는 거는 어차피 내 집이 아니잖아, 지금. 그거 언젠간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한다고 하면 나중에 애 출산할 것도 생각을 해야죠. 출산할 것도. 애가 태어날 거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돈 엄청 많이 깨져요. 애 태어나면. 뚜껑이니 애 태어났죠. 얼마나 더 깨집니까? 출산하고 나서. 산부인과랑 그 산후조리원까지 한 400 정도 깨졌지 않나요? 400 더 들었죠. 저분이 그때 산후조리 한 380만 원 들었다고 했죠. 아직 애가 안 태어났으니까 애 태어나고서의 어떤 그런 그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뜨꽁이님이 여기선 더 현명할 거예요. 뜨꽁이님 지금 현재 자녀가 2분 계시고 지금 두 번째 자녀 출산했고 얼마 전에 이제 두 번째 자녀 산후조리원까지 끝냈고 이제 육아에 매진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산부인과 100만 원, 산후조리 280만 원, 마사지 합이 거의 500이네. 500. 500. 저분도 수도권 사람이거든요. 서울은 더 많이 되겠죠? 성동구 옥수동이면 더 많이 되겠죠? 더 비싸겠죠? 저기는. 뚜껑이니 님이 490만 들었으면 490만 들었으면 성동구 옥수동에서 애를 출산했다. 그럼 더 많이 들겠죠? 한 600 가격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 동네 시세와 가격을 생각한다면 건물까지 생각하면 저기 건물 이제 산부인과 하시는 분들 더 비싸게 받을 것 같은데 건물세가 있는데 네. 자녀 계획이 없어도 뚜껑이니 자녀 계획이 없어도 뭐 자녀 계획 없이 뭐 이렇게 하는 자녀 계획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녀 계획이 없다가도 뜬금없이 애가 태어날 수 있는 게 부부 사이 아닙니까? 자녀 계획을 전혀 안 가지고 있다가 우연찮게 애를 출산하거나 임신을 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애를 꼭 가져야지 해가지고 갖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끼리 어떻게 뭐 잠자리 가지고 뭐 계속 지내다 보면 꼭 가지는 거 아니야. 너무 막연하네 이게. 저분이 얘기하는 게 너무 막연해. 좀 죄송한데 와이프분이나 님이나 둘 다 타선이가 없네요. 제가 결혼 안 한 입장인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긴 한데 너무 그렇네.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있잖아요. 굉장히 뭔가 밑도 끝도 없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내 집이 아니잖아. 내 집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저 동네는 특히 저 동네는 앞으로도 집값 상승할 확률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값 올라갈 확률이 낮은 곳입니까, 오른 곳입니까? 높죠. 집값이 올라간다는 뭡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잖아. 지금 전세 가격은 부들이 버는 그 돈 가지고 못 따라가잖아요. 그럼 결국엔 내가 이 돈에 나와야 돼. 아까 얘기 들었겠지만 봐봐. 5억이 그냥 올라가 버렸잖아, 이게. 전세가가. 이 동네 내가 봤을 때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가장 서울에서도 많은 뭐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돈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많이 모여 있거든요. 애초에 강남 너무 초롱성 같은 곳이 들어가기 힘들고 그러니까 강남에서 밀린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언젠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 동네를 언젠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1억에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봤을 때 13억도 될 수 있고 15억도 될 수 있는 거야. 이 동네라면 일반적인 동네가 아니잖아요. 서울에서도 서울 사시는 분들 내가 더 잘 알겠죠. 여기는 서울 타박이 분들은 여기 아무나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여기는 서울 사는 사람들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동네예요.
한 이거 서울에서 웬만큼 돈 있는 사람들 여기는 비집고 들어오기 힘든 곳이야. 이 옥수동은요. 그만큼 핫한 곳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저번에 문제는 처음부터 큰 집을 갔는데 만약에 여기보다 평수가 적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1번, 2번, 3번도 중요하지만 4번의 핵심이죠. 왜냐? 저번에 결혼했으니까. 사실 2명 사는 35평 오바입니다. 아니 2명 살고 있는데 35평 너무 개오바지 개오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무 큰데요? 욕심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내가 더 이상 전세 물건 찾지 못하면 저 평수를 못하면 집값 저 평수를 낮춰야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35평에 또 가구를 다 세팅해 놓고 뭐 침대라든지 뭐 기타 뭐 소파라든지 냉장고 사이즈를 다 맞춰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딱 들어가도록 뭐 식기세척기라든지. 근데 문제가 여기서 작은 평수로 가잖아요. 20평대로 가면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분명히 내가 장담하는데 이 35평짜리 들어갔을 때 그 혼수도 굉장히 돌을 많이 졌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분명히 여기 들어갔다고 신축 들어가고 넓은 집 들어갔다고 좋은 데 갔다고 분명히 정신 팔려가지고 TV도 좋은 거 사고 소파도 좋은 거 사고 냉장고도 좋은 거 사고 김치 냉장고도 좋은 거 사고 식기세척기도 좋은 거 사고 침대도 좋은 거를 맞추고 다 그렇게 깔맞춤 했을 거예요. 다. 근데 문제는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없고 언젠가는 우리 현실에 맞춰가지고 여기보다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이제 서울에서 살게 되면 20평대 가야 된단 말이에요. 20평대도 나왔을 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 거야. 20평대도. 20평대 비싸잖아 지금. 서울에서. 이게 진짜 이게 좀 너무 똥을 크게 사놨어 이게. 너무 똥을 커도 이게 적당히 큰 게 아니라 너무 크게 사놨어. 솔직히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좀 큰 똥을 쌌습니다. 24평도 요즘에 잘 나오잖아. 방색 한 자리 나오잖아. 화장실 2개. 차라리 만약 지방에서 뭐 전세로 갔으면 차라리 지방으로 갔으면 차라리 지방에서 30평짜리 했으면 모르겠어요. 똥도 그냥 똥이 아니죠. 완전 그 괴짜 가족의 그 국회의원 똥이죠. 그냥 비행기 폭파시키는 그 정도 똥을 싸놨죠 지금. 아니 그렇잖아 이게 지금 벌이가 많은 것 같지만 서울에서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지방에도 월 수입으로 600 버는 사람들 많아요. 되게 결혼하신 분들 중에. 근데 문제는 서울이잖아. 서울에서 성동구잖아요. 저 내가 장담하는데 월천도 힘들걸요 아마. 월천 벌어서도 이게 비집고 들어가기 힘든 게 저기란 말이야. 옥수동만 힘들까? 마영성은 다 힘들걸요. 마영성도 힘들고 금광구도 힘들걸요. 금천, 관악, 구로구도 힘들걸. 야 너무 이거 많이 벌려놨네. 이게 진짜 나중에 되면 이거 가지고 분명히 싸울 겁니다. 와이프하고 싸울 거예요. 진짜로. 이게 뚜껑이도 지금 당장은 안 보이겠지만 나중에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보이죠. 결혼하셨으니까. 오히려 이건 더 뚜껑이님이 더 잘하실 거예요. 거지잖아 거지. 무슨 부자야. 좀 죄송한 얘기지만 거지예요 거지. 당연히 저 동네 살면 다 부자인 줄 알겠죠. 왜냐하면 저 동네는
아무나 못 오는 동네니까. 부모님이 잘 살아도 저 동네는 들어오기 힘들어요. 일반 월급쟁이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마영성은 일반 월급쟁이가 들어오는 곳이 아니야. 당연히 싸운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야. 와이프한테도 잘못된 거예요. 와이프분 혹시 이런 거 있으면 좀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동네 전세 가격의 매매 가격은 더 오르겠죠. 결국엔 난 저 동네 살 수 없어요.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저 동네에 오르다가 저 주변지도 같이 오른다는 거예요. 마영성도 같이 오르고 마영성 주변도 같이 오른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20평대로 낮춰서 가야지. 낮춰서 가더라도 저 짐 다 버려야 되고 공간도 흡수하고 감안해야 될 게 많은데 문제는 뭐냐? 20평도 들어가기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0평대에서 외곽으로 또 나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살았던 데서 삶의 질이나 어떤 그런 파이가 엄청 쪼그라드는 거예요. 진짜 현실과 마주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야,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말하면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죠. 시한폭탄 같은 거죠. 시한폭탄. 2년짜리 시한폭탄. 이제 불 붙여 넣었습니다. 2년 뒤면 터질 거예요. 뻥! 하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와이프분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된다, 이거는. 진지하게 상의를 해야 된다, 이거는. 무섭다, 이거 진짜 솔직히. 뚜껑이님 만약에 입장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뚜껑이님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다. 물론 이런 상황을 만들지도 않겠지만 않으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아까 월수입이 600이라고 했는데 와이프분이 중소인 것 같아요. 근데 중소의 단점 얘기해줄게. 여자가 중소 다닌다? 그러면 애 가졌다? 그러면 나와야 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 애를 출산했는데 출산휴가가 있어가면서 직장을 다니게 해주는 중소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별로 없어요. 서울 같은 데 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여자 와이프가 중소기업 다니는데 애가 출산했다. 그러면 출산하기 직전까지만 다니고 그 이후로는 애 전념하고 그 외별이 되는 거고 와이프도 애를 그러면 애가 태어나고 나서 애를 누가 키울 건지도 또 있어야 됩니다. 뭐 시어머니가 봐줄지 친정이 봐줄지 아니면 뭐 위탁을 시킬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위탁 못 시키면 뭐 와이프가 전담을 해야 되고 와이프가 전담하게 되면 수익은 내 혼자만 나오는 거고 내 혼자 나오는 걸 가지고 저 모든 걸 다 감당을 해야 되고 애가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막 엄청 좁은 못 들어. 좀 냉정하게만 여자가 중소기업 다니면 솔직히 출산이 힘듭니다. 여자들이 괜히 공무원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이시연님. 여자들이 괜히, 많은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공무원 되면 좋다가, 괜히 좋다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에서 여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메리트는 그거야. 출산휴가입니다, 출산휴가. 공무원 출산휴가 3년이거든, 3년. 그러니까 안 잘리잖아요. 호봉 인정되고. 물론 물론 그런 이제, 그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 싫어하죠. 출산휴가 쓴다 하면. 싫어합니다, 보통. 근데 싫어하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분들이 공무원을 많이 원하는 겁니다. 결혼시장에서 여자분들 공무원이 대우받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직장에서는 뭐 출산휴가 법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걸 지켜주는 직장이 없어요. 중소기업은 바라시면 안 됩니다. 현지에서. 왜냐하면 애 출산하기 전에 나가라고 압박을 줘요. 나가라고. 배가 그렇게 불러오는데 혹시나 사고 나면 어떡하라고. 이제 좀 산후조리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계속 압박을 줘요. 그래서 그거 못 버티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 애 출산 직전까지 가기 전에, 만삭되기 전에. 그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중소기업에. 못 믿겠으면 주변에 중소기업 다니다가 퇴사했다거나 출산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됩니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흔한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와, 어떻게 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다루게 되냐. 진짜. 아, 너무 좀 시작을 잘못 잡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내가 봤을 때는요,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집 구한 것도 와이프의 의견이 반영이 됐습니까? 아니면 본인 의견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와이프분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와이프분 직장이 강남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옥수동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여러분, 결혼 잘해야 됩니다. 야, 여러분, 결혼 잘해야 돼요. 이거 보면 느끼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예? 결혼 신중해야 됩니다. 어.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 친정하고 처가 쪽이 좀 돈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집 못 구하면 어느 정도 이제 보태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는 그런 재력을 가진 집안입니다. 근데 시작부터 현금 1억으로 했다는 건 내가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돈 때문에 힘들 거 뻔히 아는데 저거를 저렇게 놔둔다고? 처음부터 집을 좀 구해라. 숨이 턱턱 막힌다. 내가 저 입장이 아닌데, 내가 잠깐 얘기하면서 내가 저 입장이다 생각해봤거든. 숨이 턱턱 막혀요, 진짜. 아, 아, 진짜 하우스포의 약간 끝판왕이다, 어떻게 보면. 와, 진짜. 와, 야, 진짜 이렇게 사시는 분이 실제로 존재를 하는구나. 난 솔직히 얘기만 들었어요. 그냥 커뮤니티 얘기만 들었지. 뉴스 기사만 봤지. 이런 분이 제 유튜브를 볼 거라고, 시청할 거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와. 근데 지금부터라도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저 가격은 아니겠죠. 근데 저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쌉니다. 평균치가 있기 때문에. 저 동네가 많이 비싼 거죠. 이건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언젠간 나와야 됩니다. 언젠간 나와야 되고 엄청 많다고요? 그러면 가정법원 많이 아닙니다. 예, 여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전혀 나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콩깍지다, 콩깍지. 아니, 아무리 부부라도 현실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솔직히 난 이거 현실이 좀 어느 정도 망각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다 폭탄 터집니다, 이거. 은행에서 지금 대출 쪼는 거 알고 계시죠? 빨리 갚으라고. 이시상환 하라고 쪼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그 금리나 이런 게 심상치가 않아요.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 신중해야 됩니다. 결혼 신중해야 되고, 처음부터 큰 집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주제입니다, 이게.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게. 어,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빚 좋은 개살구가 아니에요. 이러다가 한 4, 5년 지나봐요. 진짜 현실을 제대로 깨달아봐요. 이자 100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자 100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자 100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파일이 크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미 스타트를 이렇게 끊어놨는데, 스타트를. 맞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사연자분도 잘못했어. 왜냐, 이 여자분 입장을 다 맞춰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여자분들이 서울 아파트에 대한 뽕이 들어간 거야. 남자들이 해주니까. 근데 이 뽕이 언제까지 갑니까, 이게? 언젠가 풀릴 거 아니에요, 이게. 약발이 빠지게 되면 그때는 어떡하려고. 참. 아무튼 여러분 결혼 신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이라는 게 내가 감당 가능해야 돼. 이자를,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받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어떤 그런 조건을 갖추고 감당 능력이 안 되면 안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런 건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접근도 하면 안 돼.
이런 거 삼키다가 어떻게 됩니까? 내 입이 찢어집니다. 입이 찢어지고 내 내장이 파괴가 돼요. 그러면 이제 뭐 구제불능이죠. 아무튼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좀 신중해지시고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무리했다가 굴러갈 수 있습니다, 진짜. 아무튼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다시 한번 서울 집값에 놀랬고 하우스푸에 또 놀랬고요. 35평에 놀랬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